안녕하세요. 애보박물관 기획전시 삶에 스며든 나무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전시는 인천광역시의 등록사립박물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목공예 품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지가 많아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분포하여 예부터 나무를 사용한 생활소품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외구의 침략과 화재 등의 이유로 보존된 문화재는 그 수가 많지 않은데요. 이번 전시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였던 다양한 목공예품을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사랑방 가구를 먼저 살펴볼까요? 남자들의 주된 공간인 사랑방은 선비의 높은 뜻과 지조,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대변하듯 검소하고 간결한 기물들로 꾸며졌답니다. 우리나라의 목공예품 대부분은 온돌 생활을 하던 조상들의 생활에 유용하도록 앉은 키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경상은 책을 얹어놓고 읽는 데 쓰였던 책상으로 상판 양쪽이 두루마리처럼 말아 올려져 있어 책이나 문서들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연상은 벼루, 먹, 붓, 종이 등 문방 용품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하는 문방 가구로 좌식 책상인 서안이나 경상 바로 옆에 두고 사용하였지요. 문갑은 문서, 편지, 서류 등의 개인적인 물건이나 일상용 기물을 보관하는 가구입니다. 고비는 방이나 마루의 벽에 걸어놓고 편지나 간단한 종이마리 같은 것을 꽂아두고 사용하는 장식 가구랍니다. 등경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등촉구이지요. 분판은 기름에 갠 분을 널조각에 바른 판으로 종이가 귀하던 조선시대에 글씨를 연습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입니다. 갓을 보관하기 위한 갓집도 사랑방에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평상은 오수를 즐기거나 독서 또는 바둑을 둘 때 사용하는 용도로 대청이나 누마루에 놓여졌답니다.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가 적혀 있는 문자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문자를 그림 형태로 표현한 것이랍니다. 기러기가 그려진 노안도는 평안과 장수를 뜻하는 그림이랍니다. 이제 안방으로 건너가 볼까요? 주로 집안의 안주인인 여성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어른을 모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안방에는 옷과 이불을 보관하는 장과 농, 단아한 매무새를 위한 경대와 빗접, 바느질 용구를 보관하는 반지그릇,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던 반다지 등이 놓였지요. 2층 농은 기둥형으로 제작된 농으로 4개의 기둥으로 세우고 각 기둥 사이에 판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답니다. 유리판의 뒷면에 여러 가지 색으로 화려하게 그림을 그린 후 색종이로 뒷면을 받쳐 끼운 화초장입니다. 1층은 반다지 형태, 2층은 여다지 형태로 2층 상하부에 서랍을 배치하였습니다. 2층 농과 화초장처럼 우리나라의 목가구는 뚜렷한 사계절로 인하여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심한 환경 때문에 수축 팽창 과정에서 목재가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면분할한 목가구가 눈에 많이 띈답니다. 전체 힘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며 배치하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기도 하지요. 목가구에는 각 부분별로 세부 명칭과 장석의 이름이 존재하는데요. 잠시 반다지의 세부 명칭을 살펴볼까요?
윗면과 옆면은 천판과 측널, 앞면은 앞널, 문은 문판이라고 불린답니다. 목재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거나 문을 여닫기 위하여 또는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장석이 사용되는데요. 문을 잠그기 위한 뻗침대와 자물쇠 앞바탕, 보강을 위한 거멀잡이, 문을 여닫기 위한 경첩, 아름다운 멋을 더해주는 배꼽 장식 등이 바로 장석이지요. 반다지는 앞면에 반만 여닫도록 만든 수납용 목가구로 신분 계급은 물론 경제력과도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목가구였습니다. 반을 여닫음으로 반다지, 앞쪽을 여닫는다 하여 앞다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반다지는 다용도 수납가구로 책, 문서, 그릇, 제기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지요. 나저는 얇게 간 조개 껍데기, 즉 자개를 여러 모양으로 오려내어 목심이나 칠면에 박아 넣거나 붙이는 칠공의 기법이랍니다. 각도에 따라 색채가 찬연하게 빛나고 은은한 아름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목공의 품에 수려함을 더해주지요. 폐물 등을 담아두었던 나전함입니다. 어머님들이 안방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자아입니다. 다양한 나무로 제작되었지요. 이제 부엌을 살펴볼까요? 부엌은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부엌은 식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은 없었기 때문에 부엌 집기 대부분을 비치하고 보관하였습니다. 찬장과 찬탁은 부엌에서 사용한 수납용 가구로 무거운 육이나 자기 그릇을 많이 쌓아 보관해야 했으므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굵고 튼튼하게 만들었답니다. 또한 설거지한 식기 등을 놓아도 비틀어지거나 썩지 않도록 물기에 강한 나무를 사용하였지요. 이 찬탁은 그릇을 올려놓는 찬탁과 음식을 보관하는 찬장의 기능이 합쳐진 다목적 용이랍니다. 찬탁 2층에 여닫이 문을 달아 음식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주는 곡식을 담아 보관하는 가구로 여러 곡식을 넣어두는 궤로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해충과 습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리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2층 뒤주의 위층은 일반 뒤주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아래층은 장을 설치하여 보관 기능을 높였답니다. 나무독은 곡식이나 김치를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도구로 나무의 속을 판에서 만들었으며 상판 일부를 위로 젖혀 여닫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강원도처럼 추운 지방에서 사용되었답니다. 소반은 작은 상이라는 뜻으로 식기를 받쳐 나르거나 음식을 차려 먹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유학의 영향으로 가족이라도 겸상하는 경우가 드물어 1인 1상을 기본 상차림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소반이 많이 필요하였지요. 해주반은 일반적인 소반의 다리가 4개인 것과는 달리 넓은 판각 2개로 다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투각 장식을 하였습니다. 상판 아래에도 투각 장식을 두어 장식성이 강한 게 특징이지요. 강원반은 2개의 통판으로 된 2다리 소반으로 두꺼운 판재로 성글고 투박하게 제작된 특성을 가집니다. 호족반은 다리의 어깨가 밖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안으로 구부러져 유연한 S자형을 이룬 후 발끝이 밖으로 살짝 내밀린 형태인데
마치 호랑이 다리 모양과 같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어졌답니다. 원반은 상판이 원형으로 다리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원통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반은 장식이나 화려한 조각 없이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 간결하며 부재간의 짜임새가 치밀하게 결구되어 튼튼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다식판은 다식을 박아내는 틀로 다식은 깨, 콩, 찹쌀, 송화 등을 가루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모양틀에 찍어낸 전통 과자입니다. 다식을 만들 때는 윗판을 올려 막대로 괴고 구멍에 반죽을 넣어 눌러 박았지요. 떡살은 떡에 눌러 찍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양을 찍어내는 도구로 누르는 면에 음각이나 양각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떡에 눌러 찍으면 문양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떡살의 문양은 상당히 다양한데 다산을 상징하는 물고기문, 장수를 상징하는 국화문,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수복강령문, 부부금술, 소원성취, 입춘대기를 상징하는 나비문, 즐거움을 나타내는 쌍이문,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문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애보박물관 기획전시 삶에 스며든 나무전 관람을 기회로 우리 조상들의 평생을 곁에서 함께하며 시대와 주변 환경에 따라 그 형태와 형식, 구조, 재질 등이 다르게 발전한 목공예품을 통해 조상들의 생활사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